히든 종목 30%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21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게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저 람다 변이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어쨌든 오늘도 1784명인가요? 1784명까지 나오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진단키트 뿐만 아니라 최근에 PHC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이전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델타 변이가 발생되면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진단키트, 진단키트, 예방,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방하고 치료는 백신하고 치료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진단키트에서도 이제 새로운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PHC 같은 종목들이 현재 최근에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 관련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인 종목이 넥스사이언스 그리고 골드퍼시픽, 이건 좀 아쉬워요. 골드퍼시픽은 또 반등이 나오다가 그대로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음식도 계속 먹으면 물립니다. 그럼 다른 메뉴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테마주를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지금 뭐 진단키트 예를 들게 되면은, 진단키트 있잖아요. 작년에 시즌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럼 이걸 또 해먹기에는 이제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HC 같은 이런 새로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대선테마 같은 경우도 기존의 테마주가 있지만은 또 새로운 수혜주,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먹으면 질립니다. 우리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가장 제가 볼 땐 적절한 표현입니다.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오른 종목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싼 종목 많잖아요. 새로운 수혜주 만들고 또 올리면 되잖아요. 세력들이 뭐 그거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혜주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뭐 그 옵티팜이라든지 진원생명과 뭐 상승 나오고 있어요. 상승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 제 예상보다 많이 갔어요. 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시젠 같은 것들도 보세요. 이걸 다시 안 간다니까요. 다시 안 가요. 그럴 새로운 종목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종목들이. 그래서 뭐 시즌을 디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물립니다. 질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시즌을 비교를 한 거니까, 예를 든 거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분 나쁘시면 보지 마세요. 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부각이 됐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지금 큐라티스 오성 바이오 플랜트 전격, 여기서 이제 리보핵산 mRNA 백신 임상 시험 계획 IND 식약처의 승인. 그러니까 이제 본임상, 그러니까 전임상이 아니라 이제는 본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1상, 2상, 3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최초로 이런 부분들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큐라티스 관련된 백신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큐라티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카이 열림 헬스케어 투자펀드 통해서 큐라티스 지분을 186만 440주 8.58% 지분을 가지고 있고, 큐라티스 2대주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의 거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면은 7.3% 급락을 해버렸어요. 거의 하한가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일이 7월 21일부터고 종료일이 7월 23일부터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요걸로 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빠졌더라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오늘 단일가 매매 진행되고 있죠. 이건데 그러니까 이 핑계거리가 많아요. 갈려면 가고 빠지려면 빠지는데 참 어떤 게 핑계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거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야하는 게 정상이지만은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또 여기서 바로 또 올릴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원생명과학이 어쨌든 지금 그래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한번 주춤했었다가 이제 일상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상에 대한 이슈, 이상에 대한 이슈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 이슈를 받아가지고 아마 코리아에서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기존 추세는 안 깨졌어요. 기존 추세는. 자, 추세선 볼게요. 여기서부터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존 추세 속에서 한 번씩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추세는 안 깨졌습니다. 상승하고 변동성 다시 지 추세로 오죠. 그럼 쭉 추세 유지되죠. 또 변동성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 변동성. 그러니까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적어도 5일선과 이격 조정 아니면 그게 깨진다라면은 21선과 했던 조정을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형 상승 21선 위에서 N자형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은 어쨌든 큐라티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큐라티스 이 회사가 mRNA 백신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많이 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조정까지 기다리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 위에서 N장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8%가량 어쨌든 상승 눌림목,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완만한 5일선 추세, 그리고 5일선 여기서부터 올라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죠. 이거는 거의 뭐 성공률이 90% 이상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90% 이상. 90% 이상. 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완만한 5일선 추세 위에서 캔들이 5일선 놀이 그러면서 급등. 자, 오늘 흰 종목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상승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눌림목이 내일까지 될지 아니면은 뭐 오늘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30%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넥스트 사이언스 이런 것들도 보세요. 여기서부터 올선을 타잖아요. 그러면서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전 관련주까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이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SMR을 활용해서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수소라든지 담수 수선의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되고 신재생 에너지에 발생되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이 수선의 방식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이 SMR 방식도 이후에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방송에서 첨보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을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도 언급을 좀 드렸고요.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